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슈를 더 쉽게 풀어드리는 더 뉴스 시작합니다. 오늘 정치권에서는 세계 잼버리 대회 파행 진행에 대한 국회 행안위 현안 질의가 전북지사 출석을 놓고서 여야가 충돌하면서 파행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 공방은 오늘도 이어졌습니다. 더 정치 시간에 풀어드리겠습니다. 지난달 판문점을 통해 월북한 미군 트래비스 킹 이병이 제3국으로 망명 의사를 밝힌 걸로 전해졌습니다. 북한이 9월에도 또 열병식을 예고했는데요. 킹 이병의 망명 가능성과 북한의 의도 짚어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보시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외신과의 인터뷰에서 국제사회는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한미일이 확장 억제 협의에 열려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한미일 정상회의에서 강력한 안보 강화 조치가 나올 거라고 밝혔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3국이 기술과 방위 관련 공동구상을 발족할 거라고 보도했습니다. 북한이 지난달 월북한 주한미군 병사 트래비스 킹 이병을 처음 언급하면서 망명 의사를 밝혔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미국은 검증할 수 없다며 킹의 귀환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잼버리 부실 책임을 따져묻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현안 질의가 여야 갈등으로 파행되고 있습니다. 고 최수근 상병 사건을 다루는 국방위 전체 회의도 마찬가지여서 8월 임시국회가 첫날부터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감사원이 잼버리 파행과 관련해 감사를 위한 준비 단계에 착수했습니다. 민주당은 국정조사가 필요하다며 잼버리 등 정부의 5대 무책임에 1특검 4국조로 문책하겠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와이 산불 사망자가 101명으로 늘어났고 4명의 신원이 확인됐습니다. 실종자도 1000명을 넘는 걸로 추산되고 있는데 산불로 인한 트라우마도 심각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사상 처음으로 단독 개최되는 한미일 정상회의를 앞두고 확장 억제와 관련해서 세 나라 사이에 별도 협의가 열려 있다라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내일 부친인 고 윤기중 교수의 발인까지 챙기고 비행기에 오를 예정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조은지 기자. 네, 용산 대통령실입니다. 정상회의 내용 먼저 짚겠습니다. 윤 대통령이 외신 인터뷰를 통해서 밝힌 내용인데요. 북핵 대응을 강조한 거죠. 네, 윤석열 대통령은 해외 일정을 앞두고 대부분 외신과 인터뷰를 진행하는데 오늘 아침 블룸버그 통신 기사가 나왔습니다. 한국 대통령은 북한을 억제하는 데 있어 돌파구를 모색한다라는 제목으로 실린 인터뷰에서 윤 대통령은 확장 억제와 관련해 한미일 간 별도의 합의에도 열려있는 입장이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우리나라와 미국이 핵까지 포함한 확장 억제를 명문화한 워싱턴 선언에서 보듯 70년 끈끈한 동맹관계를 유지하고 있고 미국과 일본은 2010년부터 정례적인 확장 억제 대화를 구축, 가동한 상황에서 한미일 3국의 공조를 강화하겠다, 나아가 협의체까지 논의할 수 있다는 뜻을 드러낸 걸로 풀이됩니다. 윤 대통령은 또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는 한미 양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의 분명하고 변함없는 목표며 국제사회는 어떠한 경우에도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을 거라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지속적이고 불법적인 핵미사일 개발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르며 북한 정권의 고립과 체제 위기만 심화할 것임을 깨닫게 해야 한다고도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리는 이번 한미일 정상회의에서 3국 방위훈련 강화 방안이 논의될 거라고 언급했고요. 이것이 북한 위협과 도발에 대응하는 데 도움이 될 걸로 기대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윤 대통령은 공급망 등 경제안보 분야에서도 한미일 공급망에 대한 정보 공유와 함께 조기 경보 시스템 구축 등 구체적인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인공지능과 퀀텀, 우주 등 핵심 신흥기술 분야에서 3국이 공동 연구 및 협력을 진행하고 글로벌 표준 형성을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갈 거라고도 예고했습니다. 네, 윤 대통령은 어제 부친상을 당했고요. 지금 상중인데요. 내일 출국에는 변동이 없는 겁니까?
네, 워싱턴 출장은 1박 4일 워낙에 짧은 일정입니다. 일정을 차질 없이 소화하겠다는 대통령 의지가 매우 크다는 게 대통령실 관계자들의 전언입니다. 윤 대통령은 사흘 가족장으로 내일 오전 발인까지 마무리한 뒤 비행기에 오를 걸로 보입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 오전에 용산 집무실에 나와서 3국 회의는 물론 개최가 조율 중인 한미, 한일 회담 또 공동 기자회견 발언 등을 꼼꼼히 점검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국정에 한치의 공백이 없도록 하라, 또 민생을 챙기는 데 신경 쓰라고 참모들을 독려했다고 합니다. 상주인 윤 대통령은 오후 입관식에 참석한 뒤 조문객을 맞이할 걸로 예상됩니다. 고인인 윤기준 교수의 학계 지인과 제자들의 조문이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 고위 관계자들과 여야 지도부의 추모 행렬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용산 대통령실에서 YTN 조은지입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현지 시간 18일 미국에서 열리는 한미일 정상회의를 삼국 관계의 새로운 장을 열 역사적 회담으로 평가하고 한반도 비핵화 의지를 거듭 확인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국무부에서 진행한 브리핑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캠프 데이비드에서 한미일 정상회담을 주재하며 이는 3자 동맹의 새로운 장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또 한미일 정상회의 정례화에 대해선 이번 회담으로 한미일 사이에 제도화하고 다양한 수준에서 정례화된 공조를 볼 수 있을 것이라며 정상회의 정례화는 회담 결과로 기대하는 부분이라고 확인했습니다. 한일 양국이 오늘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후속 조치를 논의하기 위한 화상 실무 협의를 개최합니다. 윤현수 외교부 기후환경과학 외교국장은 정부 서울청사에서 진행된 1일 브리핑에서 지난 7일 개최된 한일 실무기술협의에 이어서 오늘 오후 추가 협의가 화상으로 열릴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윤 국장은 양국이 내부 검토를 거쳐 다시 기술적 사안에 대해 협의하게 된다면서 이번 회의의 목표는 지금까지 논의했던 사항들을 매듭 짓는 데 최선의 목적을 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북한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모친상 때와는 달리 윤석열 대통령의 부친상에는 아직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북한 매체에서는 윤 대통령 부친 윤기중 연세대 명예교수의 별세 소식과 관련해 아무런 언급이 없는 상황입니다. 앞서 북한은 지난 2019년 10월 29일 문 전 대통령의 모친 강한옥 여사가 별세한 이튿날 판문점을 통해 김정은 위원장의 친서 형식으로 된 조의문을 전달한 바 있습니다. 당시에도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라 남북관계가 썩 좋지 않았지만 세 차례나 남북 정상회담을 한 개인적 인연이 조의로 이어진 것으로 평가됐습니다. 잼버리 대회 보실 책임 등을 따져묻기 위해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현안 질의가 전북지사의 출석 문제를 놓고 여야가 충돌하면서 결국 파행됐습니다. 잠시 뒤에는 여야가 각각 의원총회를 여는데요. 여당에선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의 공천 문제, 야당에선 대의원 권한 축소 등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지 주목됩니다. 국회로 가봅니다. 이준혁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행안위 회의가 오전에 파행됐네요. 네, 오전 10시에 시작한 회의는 30분 만에 종료됐습니다. 국민의힘에선 오늘 행안위 현안 질의에 여당 간사인 이만희 의원만 들어와 항의 의사를 표명한 뒤 퇴장했습니다. 참석하기로 돼 있던 새만금 잼버리 대회 공동조직위원장인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윤익은 경찰청장은 불참했습니다. 이만희 간사는 야당이 김관영 전라북도지사 출석에 합의해주지 않고 일방적으로 회의를 진행한다고 비판했습니다. 반면 야당 위원들은 애초 오늘 현안 질의의 목적은 오송 지하차도 참사 관련 책임을 밝히는 것이었다며 이 약속을 무시한 건 여당이라고 맞섰습니다. 여야는 회의가 끝나자마자 각자 기자회견을 열고 파행 책임을 상대에게 돌렸는데요.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잼버리 파행의 단초를 제공한 민주당 김관영 전북지사만큼은 끝까지 출석시킬 수 없다는 이중적 기준과 직무주의 행태로 오늘 행안위 파행의 단초를 제공했습니다. 여당이 원하는 날짜에 별도의 일정을 잡아 전북도지사 등 관계자를 출석시켜 잼버리 현안 질의를 했으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자고 설득을 했지만 여당의 대답은 상임위 파행이었습니다. 강력범죄대책과 수해방지법 등 오늘 행안위 회의에서 다룰 예정이던 안건 논의도 함께 무산됐습니다.
고 최상병 사건 수사 관련 국방위 회의도 비슷한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민주당은 수사 과정에서 대통령실이 개입해 은폐한 의혹이 있다며 국방위 전체 회의를 단독 소집했는데 여당은 민주당이 정쟁화에 나섰다고 반발하며 불참했습니다. 결국 야당 위원들만 정부와 여당의 불참을 성토한 뒤 회의가 마무리됐습니다. 네, 그리고 여야가 나란히 의원총회를 연다고요. 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잠시 뒤 오후 2시부터 각각 의원총회를 열고 8월 임시국회와 다가오는 정기국회 중점 사안 등을 점검합니다. 여당 의총에서는 광복절을 계기로 사면 복권된 김태우 전 서울 강서구청장의 공천과 관련한 논의가 이뤄질지도 관심입니다. 김 전 구청장의 직상실로 열리는 보궐선거인 만큼 후보를 내지 않아야 한다는 의견과 공익제보자인 만큼 재기의 기회를 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당 안팎에선 교차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의총에서는 앞서 김은경 혁신위원회가 내놓은 혁신안, 특히 대의원 권한 축소를 놓고 갑론을박이 예상됩니다.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표 가치를 맞춰야 한다는 수용론과 총선 이후로 논의 자체를 미뤄야 한다는 입장이 맞설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이준엽입니다. 감사원이 새만금 잼버리 대회 파행 운영과 관련해 오늘부터 본격적인 감사를 위한 준비 단계에 착수했습니다. 그러면서 내부 절차를 거치는 대로 신속하게 실지 감사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감사원은 대회 유치부터 준비 과정, 대회 운영, 폐영까지 대회 전반에 대해 감사를 진행할 것이고 중앙부처와 지자체 등 모든 유관기관을 대상으로 철저하게 감사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새만금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기간에 야영장에 있는 여성 샤워실에 들어간 태국인 남성 지도자 사건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전북경찰청은 건조물 침입 혐의로 태국인 A씨를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사건 정황과 진술 등을 토대로 성적 목적에 의한 범행은 아닌 걸로 판단했습니다. A씨는 지난 2일 새벽 잼버리 영내에 있는 여자 샤워실에 들어가서 목욕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보다 늦게 샤워실에 들어간 여성 지도자는 남성의 노랫소리를 듣고는 밖으로 뛰쳐나와 주변에 이를 알렸습니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에게 실형을 선고한 판사가 과거 SNS에 정치적 견해를 담은 글을 썼다는 논란에 대해 대법원이 사실 확인에 나섰습니다. 대법원 관계자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박병곤 판사의 법관 임용 후 SNS 사용과 관련해서 글 작성 경위 등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박 판사는 지난 10일 노 전 대통령을 비판한 정진석 의원의 SNS 게시글이 매우 경솔한 공격에 해당하고 표현의 자유란 이름으로 보호받을 수 없다며 검찰의 구형량보다 높은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후 박 판사가 법관으로 임용된 후에도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대선 패배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향한 검찰 수사 등 정치적 사안에 대해 편향적인 글을 올렸다는 논란이 일었습니다. 하와이 마우이의 산불 소식 알아봅니다. 지금까지 확인된 사망자만 101명, 신원이 확인된 사망자는 4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생존자들도 심각한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는데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피해자들을 위로하고 피해 상황을 살피기 위해 이른 시일 내에 하와이에 방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이상순 기자입니다. 유서 깊은 와이올라 교회가 불타오르고 관광객이 붐비던 프론트 거리엔 화염이 솟구칩니다. 아름다웠던 해변엔 시신들이 밀려와 있습니다. Dead bodies on the rocks on the beach, bodies in the car. There was a kid underneath a car on Front Street. Looked like his dad was trying to protect him, but they just was burnt. 마을은 폐허가 됐고 돌아갈 집도 없어졌습니다. It's our home. We've lived here 30 years. Our kids were born here. We just don't know the next steps. 라하이나로 들어가는 도로엔 진입 허가를 받기 위한 차량 행렬이 줄지어 있습니다. 실종자 수색 작업이 진행 중인데다 아직 불씨가 남아 유독가스를 흡입할 위험도 있기 때문입니다. Right now, they're still searching for people. There's gas lines that are it's unsafe. So as soon as they clear, and there's a process.
이런 가운데 미국 매체 인사이더는 현지 주민들을 인용해 최근 산불 피해 지역에서 범죄가 늘고 있고 일부는 총기 강도 피해를 입었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잿더미가 된 땅을 사들여 리조트 등으로 개발하려는 부동산 투기꾼들의 움직임도 감지되고 있습니다. NBC 뉴스는 생존자들에게 땅이나 집을 사겠다는 부동산 업자들의 전화가 이어지며 주민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조만간 하와이를 방문해 피해 복구 상황 등을 점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y wife Jill and I are going to travel to Hawaii as soon as we can. That's what I've been talking to the governor about. I don't want to get in the way. I've been to too many disaster areas, but I want to go, make sure we got everything they need. I want to be sure we don't disrupt the ongoing recovery efforts. 하와이 마우이섬 산불에 따른 경제적 비용은 최대 10조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 산불 피해 지역에 25% 정도만 수색 작업이 진행됐기 때문에 인명 피해도 2배 이상 늘어날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YTN 이상순입니다. 캐나다 곳곳에서 역대 최악의 산불 피해가 이어지는 가운데 북극해에 접한 노스트웨스트 준주에 비상사태가 선포됐습니다. 노스트웨스트 준주는 성명을 내고 전례 없는 수준의 산불로부터 주민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비상사태를 선포한다고 밝혔습니다. 노스트웨스트 준주에서는 현재까지 모두 265건의 산불이 발생해 지난 10년간의 평균치인 185건을 훌쩍 뛰어넘었습니다. 캐나다에서는 올해 들어 모든 지역에서 산불이 나서 13만 제곱킬로미터가 넘는 지역이 타고 16만 8천 명의 이재민이 생기는 등 역대 최악의 피해를 내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태풍 란이 중서부를 강타하면서 건물이 부서지고 대규모 정전이 발생하는 등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교토를 비롯해서 일부 지역엔 기록적인 폭우가 이어지면서 추가 피해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김선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거센 비바람이 쉴 새 없이 쏟아지고 주민들도 일손을 멈추고 긴급히 대피합니다. 제7호 태풍 란은 일본 와카야마현과 효고현에 잇따라 상륙해 엄청난 비를 뿌렸습니다. 특히 와카야마현 교토의 경우 많은 곳은 최대 520mm의 비를 퍼부었습니다. 그중에서도 아야베시의 무츠요리는 280mm를 기록하는 등 8월 한 달치 강우량을 훌쩍 넘어섰습니다. いやもう大変ってもんじゃなかった。バリバリっていう音がしだしたんですよ。外見たらああいう流木がねどっと流れてきて。 오카야마현에서도 230mm의 비가 내려 관측사상 최대치를 기록했고 도토리현은 집중호우로 835가구 1,700명 넘게 고립됐습니다. 현재는 복구가 거의 완료됐지만 모두 9개 현에서 5만여 가구가 정전되기도 했습니다. NHK 등 일본 언론은 태풍 경로인 효고와 오사카 등지에서만 노인 20명이 다치는 등 이번 태풍으로 50명 이상이 부상했다고 전했습니다. 지역 자치단체들은 23만 명 이상의 주민들에게 대피 권고를 내린 상태입니다. 일본 명절 연휴를 맞아 간사이 지방을 찾은 여행객도 열차 운행 중단으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중부지방을 오가는 항공편 800여 편이 결항되고 차량 통행도 막히며 공항에 발이 묶이기도 했습니다. 일본 기상청은 태풍이 빠져나간 후에도 큰 비가 예상되고 지반이 약해진 지역에 산사태 등이 우려된다며 대비를 당부했습니다. YTN 김선입니다. 네, 7호 태풍 란이 일본을 관통한 뒤에 먼 동해상으로 진출해 당분간 동해안에는 너울성 파도가 높게 일 것으로 보입니다. 기상청은 태풍 란으로 인한 직접 영향은 없겠지만 동해를 중심으로 물결이 매우 높게 일고 동해안과 영남, 남해안에는 강한 너울이 유입되겠다면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특히 동해안은 오후 2시에서 3시, 남해안은 밤 8시에서 10시 사이에 만조 시각이 겹치며 해수면 높이가 높아질 것으로 보여 해안가 안전사고와 저지대 침수 대비가 필요합니다. 무차별 범죄가 전국에서 매일 발생하는 걸로 집계됐습니다. 사회에 대한 적대감이나 또 제3자에 대한 분풀이로 일어난 범죄가 매일
25건 정도 일어난 건데요. 이 같은 상황을 두고 전문가들은 과거 일본 사회가 겪은 무차별 살상 범죄에 주목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15년 전 일본 도쿄에서 대낮에 한 남성이 트럭을 몰고 돌진해서 길 가던 사람을 치고 차에서 내린 뒤 주변 사람들을 흉기로 마구 해쳤습니다. 당시 7명이 숨지고 10명이 다쳤습니다. 현행범으로 붙잡힌 범인 가토 도모히로는 지쳤다, 세상이 싫어졌다, 누구든 죽이고 싶었다고 말했는데요. 당시 25살이었던 도모히로, 범행 전에 인터넷에 좌절감을 토로했습니다. 나는 친구가 한 명도 없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나는 못생겼기 때문에 무시를 당할 것이다. 라는 글을 올렸던 걸로 알려졌습니다. 일본에서 10년 동안 발생한 52건의 무차별 범죄를 분석한 조사를 보니 범인 중 절반 가까이가 범행의 동기로 자기 환경에 대한 불만 때문이라고 답했습니다. 대부분 20, 30대 저학력 남성이었는데요. 80% 정도가 무직, 실직 중으로 특정한 직업이 없었고요. 또 가족이나 친구 등 친밀한 유대 관계가 없는 걸로 드러났습니다. 친구가 없거나 교우 관계가 나쁜 경우가 51.9%, 절반이 넘었죠. 일본의 버블 경제 이후 장기간 이어진 경기 침체로 빈곤해지고 또 사회적으로 고립된 청년들의 분노가 극단적인 범죄로 표출됐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일본 정부는 어떤 해결책을 내놨을까요? 사회적인 유대를 강조하면서 범정부적인 종합 대책을 제시했는데요. 동경 같은 데는 히키코모리 서포터즈 제도라는 걸 운영한답니다. 밑도 끝도 없이 임상심리사들이 그 은둔형 외톨이로 추정되는 젊은이 집에 가가지고 1시간 정도를 매일매일 대화를 나눈대요. 당신은 여전히 사회적 규범이 적용되는 세상에서 살고 있다는 점을 계속 상기시켜주는 거죠. 이 사람들이 사회의 어떤 끈 속에 그대로 머물도록 그런 종류의 예방적인 차원의 노력도 사실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정신질환이라는 게. 연이은 흉기 난동 이후 정부와 정치권에선 처벌 강화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처벌만이 능사는 아니라고 입을 모읍니다. 중장기적인 복지 대책으로 고립된 이들을 어떻게든 우리 사회에 남겨둘 장치에 대한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북한이 지난달 판문점 견학 도중에 월북한 주한미군 병사 트래비스 킹 이병에 대해서 처음으로 언급을 했습니다. 미군 내 인종차별에 반감을 품고 망명할 뜻을 밝혔다는 게 북한 측의 주장인데 미 국방부는 킹의 안전한 귀환에 집중하고 있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최두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북한 대외용 관영 매체 조선중앙통신이 지난달 월북한 미군 병사 트래비스 킹에 대한 중간조사 결과를 보도했습니다. 킹 이병의 월북에 대해 북한이 언급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앞서 킹은 한국인을 폭행해 2달 가까이 구금됐다가 추가 징계를 받기 위해 지난달 17일 미국으로 송환될 예정이었는데 인천공항에서 도주한 뒤 이튿날 판문점 견학을 하다가 무단 월북했습니다. 북한은 킹의 월북 당시 상황에 대해선 지난달 18일 오후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을 돌아보던 킹이 고의로 북측구역으로 침입했고 본인 역시 불법 침입 사실을 인정했다고 전했습니다. 북한이 킹의 월북 사유로 내세운 건 미군 내 인종차별이었습니다. 킹이 미군 내 비인간적인 학대와 인종차별에 대한 반감을 품고 북한으로 넘어왔다고 자백했다는 겁니다. 킹이 북한이나 제3국에 망명할 의사를 밝혔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이에 따라 북한이 국제사회의 북한 인권 문제 제기에 대응해 이번 사건을 오히려 미국의 인권 문제를 비난하는 데 활용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미국과의 대화에 활용하겠다는 의도라기보다는 투명한 공개를 통해서 국제사회에서 나타날 수 있는 의혹이라든가 부정적인 시각을 불식시키기 위한 그런 의도가 더 크지 않을까. 북한 인권 문제를 논의하는 유엔 안보리 공개회의, 한미일 3국 정상회의를 앞둔 시점에서 나온 발표인 만큼 발표 시점 역시 주목됩니다. 무엇보다 북한이 킹에 대한 조사가 계속될 것이라고 밝힌 만큼 사건은 장기화할 전망입니다. 이에 대해 미 국방부 대변인은 북한 발표를 검증할 수 없는 만큼 킹의 귀환에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미 국방부의 우선순위는 킹을 집으로 데려오는 것이라며 모든 가용한 소통 창구를 이용해 움직이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최두희입니다.
네, 지금 전해드린 것처럼 월북했던 트래비스 킹 이병. 한 달 만에 북한이 첫 공식 언급을 했습니다. 과연 킹 이병은 어떻게 될까요? 북한의 의도까지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네, 북한이 또 오는 9월 9일에 열병식을 예고했습니다. 오는 21일 시작되는 한미 연합훈련을 앞두고 나온 발표여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 짚어봐야 할 것 같은데요. 조한범 통일연구원 연구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월북한 트래비스 킹 이병, 북한이 조사를 했겠죠, 나름대로. 그리고 발표를 했습니다. 제3부로 망명 의사를 밝혔네요. 지금 북한 보도는 큰 과장은 없는 것 같아요. 아, 예. 왜냐하면 일단 북한이 조선중앙통신을 통해서 내부는 못 보거든요. 네. 그 내부 입장은 아직 정리를 못한 것 같고. 근데 트래비스 킹 이병이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실수로 넘어간 건 아니거든요. 예, 예. 그다음에 북한에 의해서 체포된 것도 아니죠. 네. 그러고 보면 킹 이병 본인은 이제 돌아오지 않을 생각으로 아마 망명을 염두에 뒀을 것 같고. 네. 그다음에 또 하나는 만일에 선전 목적이라면 뭐 평소에 북조선을 북한을 뭐 존경했다거나 뭐 그 염두에 이런 말 할 텐데 그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북한 혹은 제3국 이런 표현을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트래비스 킹 이병이 모종의 불만을 갖고 북한으로 의도된 계획된 월경을 했고 네. 지금 그 진술 그대로를 발표를 한 것 같아요. 아, 네. 그런데 시점이요. 지금 한 달 정도가 지나가고 있는데 이제야 처음으로 언급을 한 거잖아요. 지금 발표한 배경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물론 이제 시점이 이제 유엔 안보리에서 북한 인권 문제도 다뤄지고 한미일 정상회담도 있고 뭐 이런 또 UFS 훈련도 있고 이런 시점도 있지만 네. 아직도 북한이 어떻게 활용할지를 판단을 못 내린 것 같아요. 왜냐면 계속 조사 중이라고 그랬거든요. 예, 예. 그리고 북한 또는 제3국 만일에 결정을 내렸다면 네. 제3국 쪽에 무게를 뒀든지 아니면 북한을 원해서 왔다든지 이런 식으로 포장을 할 텐데 그건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본인들도 조사 중이라고 그랬고 아마 활용 방향에 대해서는 계속 고심 중에 있는 것으로 보여져요. 그렇군요. 예, 불법 침입한 사건이라고 조선중앙통신에 예. 이렇게 킹 이병의 월북을 표현을 했어요. 근데 보통 이제 저런 거 발표할 때 사진도 공개하고 그런데 사진은 안 나왔네요. 예, 아직 왜냐하면 이제 내부에까지는 아직 안 알렸거든요. 그러니까 내부에 만일에 노동신문이나 이렇다고 하면 이제 근황이 나오겠죠. 그렇군요. 그렇게 보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불법 침입이라고 말했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자기들은 책임이 없는 거죠. 근데 지금 본인이 예. 원하는 바를 얘기를 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북한이 어떤 방침을 정했다고 얘기한 게 아니라 트래비스 킹이 불법 침입을 했고 본인이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다. 계속 조사 중이다. 이게 답니다. 알겠습니다. 뭐 북한이나 제3국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그 제3국이라는 표현이 좀 주목될 만하고요. 예. 왜냐하면 지금 트래비스 킹이 무슨 이병이 정치적으로 중요한 인물도 아니고 또 범죄의 소지가 있는 인물이고 지금 에드워드 스노든 사건이라고 있어요. 네. 2013년에 미국 CIA, NSA 정보 요원이었는데 그렇죠. 그런데 이제 미국 내 여러 가지 일반 시민들에 대한 혹은 우방국에 대한 문제 있는 행위들을 정보당국이 했다는 걸 폭로를 한 다음에 망명 그다음에 요청해서 베이징으로 갔는데 베이징으로 가서 홍콩으로 갔는데 예. 거기서 이제 미국이 반역죄로 이제 범죄인 인도를 요구를 했어요. 그랬더니 중국이 그때 미국에 협조하는 그런 낌새를 보이니까 바로 러시아로 가버렸어요. 그랬군요. 네, 그래서 지금 러시아에서 현재 러시아에 귀화까지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중국은 받기 어렵죠. 왜냐하면 미국과의 관계가 있으니까. 그렇군요. 간다면 유일한 국가는 아마 러시아 정도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알겠습니다. 지금 북한에서는 킹 이병에 대한 조사를 계속한다고 밝혔기 때문에 이 사건이 좀 장기화될 수도 있겠다라는 우려들 나오고 있잖아요. 북한이 킹 이병으로 그 미국과의 관계에서 취할 수 있는 것들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정치적으로 중요한 인물이 아니거든요. 예. 그것도 본인 말대로 망명이라는 건 정치적 박해나 명백한 탄압에 대한 증거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정치적인 어떤 관계 스캔들에 개입된 정황이 전혀 없죠. 네네. 그다음에 인종차별 그러지만 인종차별이라고 하는 어떤 증거나 그런 발생한 사건이 지금 연루가 없거든요. 예. 그 연관된 게 없거든요. 진술만 있는 그렇죠. 거죠. 그렇게 보면 정치적 망명을 북한이 허용한다는 건 상당히 부담이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러나 북한 입장에서는 강대강 대치 국면에서 지금 미국이 전혀 양보 안 하거든요. 예. 근데 어쨌든 인질은 하나 확보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불리한 쪽은 미국이죠. 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면에서는
조건 없는 대화를 트래비스 킹 입영을 계기로 해야 되는 거고 예. 북한은 미국의 선 양보 국민 비핵화 대회에서요. 근데 미국은 양보 안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 양측이 지금 대화할 수 있는 명분이 없어요. 네. 근데 킹 입영은 어쨌든 대화를 해야 되거든요. 네. 그 대화의 명분으로 활용할 수는 있겠죠. 그렇겠네요. 그러나 예. 전략적으로 활용하기에는 그렇게 비중 있는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볼수 비중 있어요. 있는 인물이 아니다라는 점에 주목하고 계신데 미 국방부가 이 북한의 발표에 대해서 믿는 눈치는 아니에요. 일단 검증할 수 없다. 귀환에 초점을 맞추겠다라고 표현했어요. 미국이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지금 만일에 그러면요. 조금 더 나가면 북한이 돌려줄 생각이 없다면 아마 킹 이병의 육성이나 아니면 녹화된 장면을 보여줄 그럴 수 수 있겠네요. 있어요. 그런데 예. 아직은 결정을 못한 것 같고, 그러니까 네. 미국이 할 수 있는 건 별로 없죠. 네, 네. 일단은 유엔사 채널과 조선인민군 판문점 대표관이 지금 군사 채널로는 이제 오고 갔거든요. 네. 이제 국무부는 아직 대답 안 하고 있어요. 그렇네요. 국무부 채널이 이제 국무부와 뉴욕 채널이 네. 외교 채널인데 외교 채널은 답을 안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군사 채널로만 그렇군요. 답을 하고 있는 부분도 좀 주목을 해봐야죠. 뉴욕에 이제 북한 유엔 대표부가 있으니까 그렇죠. 국무부가 관여한다면 북한 유엔 대표부와 협의를 시작할 텐데 아직 국무부의 발표는 없었다. 그러니까 아직 알겠습니다. 실무적인 차원에서만 응하고 있고 북한이 예. 어떻게 활용할지는 결정을 못한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 21일에 한미 을지 프리덤 실드 훈련 UFS가 이제 진행이 되는데 거기서는 어떤 훈련들이 진행될까요? 일단은 역대 최대 예. 규모입니다. 그러니까 작년 동기에 비해서는 작년에는 13건이었거든요. 야외 기동 훈련이 핵심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도상 훈련은 사실 그렇게 북한에 크게 위협이 안 되고 야외 실 기동 훈련인데 상반기가 이제 자유의 방패, 전사의 방패 훈련 때도 25건이었거든요. 예. 근데 이번에 30건입니다. 예, 예. 30건이고 육군, 해군, 공군, 해병대에 이어서 이제 미국 우주군까지 이번에 참가하는 걸로 예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렇습니까? 예, 예. 여기다가 유엔군 사령부, 유엔사에 소속돼 있던, 그러니까 아시아에서는 필리핀, 태국, 네. 유럽에서는 이태리, 영국, 프랑스 같은 예, 예. 이런 유엔군 참전국들도 거의 예. 사상 최초로 와요. 아. 그러니까 규모도 규모고 형식이나 내용 면에서 가장 역대급에 해당하는 훈련이 될 거고. 그렇군요. 전망이 역대급 됩니다. 훈련. 북한은 계속해서 한미연합 연습, 북침 연습이라고 주장하고 있잖아요. 북한이 이번 연습 훈련 기간 작년에도 도발했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요. 이번에도 어떤 도발할까요? 그러니까 작년에는 끝난 다음에 했었나요? 보통 기간 중에는 도발을 잘 안 해요. 예, 예. 왜냐하면 이게 우발적 충돌로 갈 수도 있고, 그다음에 그렇군요. 이 한미의 압도적인 전력에 북한이 대응하기 어렵거든요. 네. 맞대응 훈련을 하기 어려워요. 예, 예. 그러니까 아마 직후나 이런 부분에 존재감을 보일 가능성이 있고, 네. 그러나 작년에는 9월 말부터 10월, 11월, 12월 무인기 침투까지 정말로 거의 매일이다시피 도발을 했거든요. 예. 뭐 속초 앞에다 미사일도 쏘고, 뭐 본인들 표현으로 500대 항공기를 출격시켰다고 그러고, 그랬죠. 예. 우리 포천에서 우리 포병 훈련만 해도 대응을 했거든요. 네, 네. 근데 최근에는 그런 빈도가 확 줄었어요. 나. 그러니까 북한도 도발 필요감이 있는 것 같고, 예, 예. 또 지금 한미의 워싱턴 선언 이후에 북한이 대응하는데도 한계가 있어요. 네. SBSN 같은 게 부산에 들어오니까요. 네, 네. 이렇게 보면 존재감은 보여주겠지만, 네. 그러나 작년과 같은 그런 도발은 안 하겠다. 그러니까 최근 보면 북한도 경제적인 도발을 해요. 예. 존재감은 보여주지만 무모한 자원을 투입하지는 않거든요. 예. 네. 그리고 북한에서 지금 9월 9일 이제 정권 수립 75주년이잖아요. 그때 또 열병식을 예고했는데 올해만 벌써 3번째더라고요. 자주 하는 것 같아요. 일단 김정은 체제에서 열병식 너무 많아요. 예. 요즘 뭐 일반적인 국가 열병식 거의 안 하거든요. 예, 예. 보통 1년에 2번 하는 거는 뭐 통상이고요. 2013년에 한 번 3번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10년 만에 또 한 번 하는 거죠. 네, 네. 근데 이번도 보면은 북한은 이제 무력을 3개로 나누거든요. 정규 무력, 민간 무력, 안전 무력. 안전 무력은 경찰이고, 정규 무력은 인민군이고, 그다음 민간 무력은 이제 노농저기대 네. 하고 이 붉은 청년 근위대, 노농저기군, 붉은 청년 근위대거든요. 예, 예. 그러면 이제 규모는 제일 작아요. 예비군보다도 이제 역량은 더 작거든요. 네, 예. 그러니까 열병식을 하면서 존재감, 체제 결석은 하지만, 네. 그러나 이제 어느 정도 경제성도 따지는 거죠. 그렇군요. 앞서 이제 김정은 위원장 사진 보여드렸는데 11일, 12일 군수공장 찾았더라고요. 전쟁 준비를 강조했어요. 어떤 배경이 있다고 보세요? 돈 없는데 전쟁 준비 못 하죠. 네. 경제력이 있어야 전쟁 준비하는 네. 거거든요. 지금 행보가 좀 달라요. 최근에 핵무력 중심으로 최신 무기, 신무기, 핵무력 이런 전략 무기 쪽 행보를 하다 갑자기
재래식 군수 능력을 강조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사진에 나오는 장갑차, 소총, 그다음에 이 엔진, 그다음에 방사포탄, 그다음에 이런 것들에 대한 군수 능력, 예. 대량 생산, 비약적 뭐 재고 이런 표현을 하거든요. 예. 이렇게 보면 조금 달라졌다. 그러니까 핵무기에서 재래식 무기로 방점이 와 있고 군수를 강조하거든요. 그렇네요. 근데 우크라이나 예. 전쟁 영향 때문으로 추정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전쟁은 장기 소모전으로 가거든요. 그러니까 군수가 결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첨단 무기 결정하는 게 아니라. 네. 그러니까 러시아가 지금 가장 그 힘든 게 뭐냐면 탄약이 없어요. 포탄과 방사포탄과 소총이 없어요. 그러니까 프리고진이 약속한 탄약을 공급 안 해주니까 그걸 빌미로 반란까지 일으키는 예, 거예요.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 러시아에 대한 이 탄약, 군수 지원 능력을 보여주려는 행보가 그런 개연성이 상당히 높아 보여요. 그렇군요. 네. 예. 그리고 북한이 국경 개방한다는 움직임 조금씩 이제 전해지고 있는데 오늘 압록강 철교통에서 신의주로 버스 한 대, 승합차 한 대가 들어간 게 이제 포착이 됐더라고요. 이게 어떤 목적이었을까요? 지금 이제 신의주 산둥간에 철도는 다니고 있죠. 예. 남포항은 열려 있습니다. 근데 이제 국경 완전 개방은 세 가지 징후인데 하나는 고래항공이 다녀야 되고요. 두 번째는 평양 베이징 간에 여객 열차가 다녀야 됩니다. 그렇군요. 세 번째가 이제 신의주 산둥간에 철도가 아니라 도로를 이용한 화물, 예. 그다음 승용차들이 다녀야 되거든요. 지금 화면에 나오는 곳이죠? 근데 예. 지금 한 대씩 갔다 오르는데 네. 승용차는 사실은 그동안 다녔어요. 저기 승합차는 그 예. 뭐냐면은 외교 행랑입니다. 근데 버스가 들어갔다면 이게 거의 처음이고요. 그렇게 보면 지금 베이징 대사관에 북한 베이징 대사관은 거의 대학 캠퍼스만 예, 예. 하거든요. 객실도 수백 개가 됩니다. 그렇군요. 여기에 유학생도 있지만 지금 최장 6년 반 동안 코로나 때문에 그 해외 노동자, 해외 근무자도 못 들어갔거든요. 네. 여기에 여기에 이제 북한의 반체제에 해당하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유럽에서 얼마 전 탈북한 외교관의 가족들이 지금 송환돼서 거기 있고, 예. 그 다음에 이제 이 불법 식당 영업, 아마 성매매로 추정이 되는데 여기에 네. 연루된 인물들이 지금 있다는 정보거든요. 네. 또 IT 기술자 이런 인물들이 아마 최우선적으로 송환됐을 가능성이 있죠. 네, 알겠습니다. 오늘 킹 이병 제3국 북한 이 망명 의사가 있다라는 북한의 발표가 있어서요 분석을 해봤습니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이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중국 정부가 지난 2017년 사드 사태로 막힌 한국 단체 관광을 다시 허용하면서 대표 관광지인 서울 명동의 분위기도 살아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온 관광객, 유커들이 찾는 명동거리의 상인들과 관련 업계는 기대감에 한껏 들떠있습니다. 권준수 기자가 명동에 다녀왔습니다. 서울 명동에 있는 대형 면세점입니다. 평일이지만 몰려드는 중국인 관광객에 종업원은 눈코 뜰 새가 없습니다. 면세점 곳곳에 붙은 중국어 안내문이 보여주듯 이곳 매출의 80% 이상은 중국인 관광객, 유커의 지갑에서 나옵니다. 都有吧，什么都想买。觉得韩国的烤肉很好吃，而且我喜欢韩国小姐姐的穿搭，我喜欢看她们的穿搭，会经常来。我比较喜欢韩国。 중국 정부가 지난 10일 한국 단체 관광을 다시 허용한 뒤 명동의 풍경이 바뀌었습니다. 지난 2017년 사드 사태로 중국 단체 관광객들의 발길이 끊긴 지 무려 6년 만입니다. 코로나19 대유행까지 겹치면서 이중고를 겪은 터라 더욱 반가운 소식입니다. 명동 거리도 들썩이고 있습니다. 상인들은 유커 맞이에 여념이 없습니다. 특히 인기 상품인 화장품과 의류 판매가 늘어날 거라는 기대가 큽니다. 중국 관광객분들은 좀 꾸준하게 계속 오시긴 하는데 어쨌든 풀렸으니까 훨씬 더 많이 올 것 같긴 하거든요. 중국인 담당분들이 따로 계셔가지고 그분들이 많이 되게 밀착으로 같이 판매하시거든요. 호텔을 비롯한 숙박업계도 한껏 들떴습니다. 올해 연말까지 예약이 이어질 것으로 보고 중국 관광객을 위한 통역 직원을 배치하는 등 만반의 준비에 나섰습니다. 지금까지는 중국 고객들이 없었기 때문에 이제 중국어 가능한 세일즈 매니저를 발령을 내서 앞으로 중국 거래소를 이제 모객하는데 좀 더 도움을 주고자. 여행업계도 전용 상담센터부터 특별 관광 상품까지 마련해 중국 단체 관광객에게 환영의 손짓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광고판이나 이런 것들도 중국 소비자가 잘 이렇게 파악하고 그다음에 물건 사는 대로 유인될 수 있게끔 빨리빨리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다음 달 29일과 10월 1일은 중국 최대 명절인 중추절과 국경절로 길게는 열흘간의 대목이 이어질 거란 장밋빛 전망이 나옵니다. 무엇보다 유커들의 단체 방한이 위축됐던 국내 경기 반전을 이끌 한 방이 될지도 관심입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YTN 김영수입니다. 네, 요즘 물가도 많이 오르고요. 기름값도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름값 가운데 50% 넘게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세금인데요. 정부가 잠시 뒤에 유류세 인하 관련 발표를 할 예정인데요.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유류세 인하 조치 10월 말까지 2달간 연장하기로 했다는 소식입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오늘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국제 유가가 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 부담의 완화를 위해 유류세 인하 조치를 2달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10월 말 이후 유류세 인하 연장 여부에 대해선 10월 중에 국제 유가 동향 등을 살펴보고서 다시 방침을 정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물가 안정을 위해 2021년 11월부터 시작된 유류세 인하 조치는 지난 1월부터 휘발유는 25%, 경유와 LPG 부탄은 지난해 7월부터 37% 인하율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이요.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의 기준이 되죠. 자금 조달 비용 지수 코픽스가 발표가 됩니다. 코픽스. 이게 더 높아지면 은행에서 변동금리로 돈을 빌린 분들 부담이 더 늘 수밖에 없겠죠. 자, 코픽스는요. 국내 8개 은행이 조달한 자금의 가중 평균 금리를 말합니다. 코픽스가 오르면 은행의 조달 금리가 높아지는 만큼 당연히 대출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자, 코픽스 월별 추이를 한번 보겠습니다. 지난 1월 3.82%였는데요. 이후 4월에는 3.44%까지 떨어졌지만 5월에 다시 3.56% 그리고 6월에 3.7%까지 올라 최근 2달 연속 올랐습니다. 만약에 잠시 뒤 발표됐을 때 또 오른다면 석 달 연속 오르게 되는 셈입니다. 이 코픽스에 영향을 받는 대출 금리는요. 여기에 대출자들의 신용도도 넣어야 되고 은행 수익도 더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보다 더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프를 보시면 주택담보대출 금리 평균 금리다 이거 평균 금리 4.21%에서 4.26% 정도 돼서 8개월 만에 지금 다시 소폭 오름세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실제로 최근 국내 5대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를 보니까요. 상단, 그러니까 가장 높은 금리가 6.92%까지 나타났습니다. 7%에 육박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코픽스가 만약에 오른다면 주택담보대출 금리도 따라서 더 오를 것으로 보이는데요. 자,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고금리 상황에도 가계빚이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다시 늘고 있다는 겁니다. 경기 침체와 부동산 시장 경착륙을 막기 위해서 규제를 풀어준 정부 정책이 가계대출을 부추긴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옵니다. 이형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계속된 수출 부진의 경기 회복이 더뎌지자 정부는 내수 살리기에 안간힘을 써왔습니다.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가 대표적입니다. 고금리 상황으로 이 주택 가격이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기 때문에 저희가 수요 규제를 조금 더 빠른 속도로 풀어나가서 특례보금자리론과 전세보증금 반환 대출에는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DSR 규제까지 풀었습니다. 여기에 상생금융을 내세워 대출 금리를 낮추도록 유도하기도 했습니다. 상반기가 지나기 전에는 국민들께서 아마 그런 어떤 은행의 노력 그리고 저희 단기 자금시장 안정으로 인한 시장 평균금리 떨어진 이런 것들을 상반기 중에 어느 정도 느끼실 수 있지 않을까. 이에 아파트 매매 거래량이 늘면서 지난 4월부터 가계대출은 오름세로 돌아섰습니다. 주택담보대출이 급증하면서 전체 가계빚 규모를 끌어올린 겁니다. 심상치 않은 증가세에 금융당국이 특례보금자리론 공급 속도를 조절하고 DSR 규제 우회 점검 등 주택담보대출 관리 강화에 나섰지만 효과는 미지수입니다.
부동산 가격이 아무리 상승을 해도 나의 연간 소득이 증가하지 않는 이상은 추가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가계부채가 늘어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최후의 보루기 때문에 DSR 규제의 예외 적용을 최소화하는 것이 다만 경기 침체 우려가 여전한 상황에서 가계비 축소에 초점을 둔 정책을 펼치기도 쉽지 않아 정부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네, 이 시각 간추린 뉴스입니다. 지적 장애인들을 속여 억대의 금액을 뜯어낸 사기 조직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대전 대덕경찰서는 지난 1월부터 석 달 3개월에 걸쳐 지적 장애인 10명에게 접근해서 이들의 휴대전화로 상품권을 결제하거나 강제로 대출을 받게 해서 1억 5천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일당 6명을 구속 상태에서 검찰에 넘겼습니다. 경남 진주경찰서는 그제 오후 5시 경남 진주시 봉곡동 모텔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걸로 보이는 20대 여성 A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경남경찰청은 상반기 마약 사범을 집중 단속해서 567명을 검거하고 116명을 구속했습니다. 감사원은 오늘부터 사흘간 광주 광산구에 조사관 3명을 파견해 박광태 전 광주시장 아들의 농공단지 용도 변경 특혜 의혹에 대한 자료 수집 등 사전 조사를 진행한다는 계획입니다. 담배세 인상 전 반출 물량을 조작해 세금을 탈루한 혐의로 기소된 외국계 담배회사 BAT 코리아 가이 앤드류 멜드럼 전 대표에게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와 해양수산부는 노량진 수산시장 소매구역과 식당가가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돼 온누리 상품권 취급이 가능해졌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고등학교 1학년인 학생이 치르게 될 2026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은 2025년 11월 13일에 시행됩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 카이는 어제 폴란드 공군에 수출한 국산 경공격기 FA-50GF 1호기와 2호기가 폴란드 국군의 날을 기념해 현지에서 첫 비행을 성공적으로 수행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룹 방탄소년단 정국의 솔로 싱글 세븐이 미국 빌보드 글로벌 200과 미국을 제외한 글로벌 차트에서 4주 연속 1위에 올랐습니다. 프랑스 파리 생제르맹에서 뛰던 네이마르가 이적료 1,315억 원에 사우디아라비아 프로축구 알힐랄 유니폼을 입었습니다. 연일 찜통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31.6도까지 올라 있고요. 습도가 높은 탓에 더위로 인한 불쾌감이 상당합니다. 이런 날씨에는 열사병 등 온열 질환이 우려되니까요. 틈틈이 수분 섭취를 하는 등 건강관리에 신경 써주셔야겠습니다. 그 밖의 지역으로도 폭염이 말썽입니다. 동해안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령 중인 가운데 현재 대구 32.9도, 광주는 31.9도까지 올라 덥습니다. 반면 동풍의 영향을 받는 동해안 지역은 속초가 25도에 머무는 등 더위가 주춤하는 모습입니다. 기온이 크게 오른 곳에서는 오늘도 대기 불안정으로 인해 요란한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비의 양은 중부와 호남 지방에 5에서 40mm, 영남 많은 곳은 80mm 이상이 되겠고요. 특히 영남 지방에서는 시간당 30에서 50mm의 호우가 쏟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계곡이나 하천에 계신 분들은 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일도 무더운 날씨는 계속됩니다. 내일 서울과 부산의 아침 기온 24도, 광주는 23도로 출발하겠고요. 낮 기온도 33도 안팎까지 올라 무척 덥겠습니다. 서울과 광주의 낮 기온 32도, 대전과 대구는 31도가 예상됩니다. 내일과 모레도 곳곳에 대기 불안정으로 인한 소나기가 지나겠고요. 열대야와 찜통더위는 다음 주까지 길게 이어질 전망입니다. 당분간 경남 남해안과 동해안에서는 너울성 파도가 높게 일겠습니다. 파도가 방파제나 해안도로를 넘을 가능성이 큰 만큼 피서객들은 해안가 접근을 자제하는 등 안전사고에 유의해 주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YTN 윤수빈입니다. 네, 오늘 정치권에서는 세계 잼버리 대회 파행 진행에 대한 이 국회 행안위 현안 질의가 있을 예정이었는데요. 전북지사 출석을 놓고서 여야가 충돌하면서 파행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 공방도 이어졌습니다. 잠시 뒤 더 정치 시간에 풀어드리겠습니다.